잠들기 전 마지막 한 장. 굿나잇 페이지. 맛있는 음식을 든든히 먹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작가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먹는 것을 꼽았을 정도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실제로 배가 부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도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차가웠던 허기 따뜻하게 데우시고요. 배 통통 든든히 채우시면서 행복 넘치는 봄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잠들기 전 마지막 한 장. 굿나잇 페이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나잇 페이지 DJ 페이지입니다. 봄, 봄, 봄. 봄은 생각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같고, 달달한 거 마시면서 기분 좋은 상상하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는 걸 저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맛있는 거 먹으면 괜히 신나고 활력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맛없는 걸 먹을 때는 좀 아쉬워요. 뭔가 좀 속상해. 자, 윗속의 허기는 뭐 가벼운 야식 같은 걸로 한번 채워보시고요. 마음속의 허기는 좋은 음악과 또 따스한 이야기로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보기 싫은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이런 날에는 굿나잇 페이지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오늘 하루 뭐 하고 보내셨는지, 또 어떤 일을 앞두고 계신지,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도 다가오는 일, 특별한 일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테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윗속의 허기는 가벼운 야식으로 채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사연을 보면 윗속의 허기도 좀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너무나 반가운 이선영님. 오늘은 참 힘든 날인데요. 우리 페이지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선영님의 댓글을 보고 힘을 얻었는걸요. 이게 바로 시너지인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홍님도 와주셨어요. 네. 기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르님 잘 듣고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굿밤. 자,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갈 것은 반드시 가고 올 것은 반드시 온다. 근데 그 말이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기드님께서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 예전 방송에서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하늘에 있는 별을 따서 준다고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공감됐습니다.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는 거 보면 그 당시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라고요. 감사하네요. 제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느낀 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크게 공감을 해 주시니 제 어깨가 좀 더 무거운 것 같고 말의 중요성, 말의 힘 이런 것들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께 전할 때마다 사명감을 갖고 되도록이면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기드님. 자, 그리고 우리 신비주의님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음, 영화 접속에서도 그 대사가 나오죠?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말을 믿어보는 중입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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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세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안타깝지만 보내야 할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뭔가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해 보면 내 마음 힘든 게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조언을 드려볼게요. 저 역시도 그 말을 믿으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살거든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제가 녹음을 하면서 찾는 중이라 이게 딸깍딸깍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자, 우리 7333님. 최근 저희 직원 동료분께서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무척 행복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 안이 너무 텅 비어서 물건을 빨리빨리 사서 채워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1년 전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했거든요. 일단 박수. 와, 너무 좋으시겠다. 그 당시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사 올 때 내게 너무 불필요한 물건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품 보관 장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경각심이 일고, 앞으로 내가 생활하는 이 공간은 넓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이 다 다르듯이 저는 우리 팀 동료의 행복에 대해 존중하고요. 저는 저만의 행복을 위해 좀 단순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고 진짜 일단 박수를 쳤고요. 뭔가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저도 이사 온 지가 이제 2년 차 정도 됐는데 그때는 사실 짐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워낙 작은 집에서 그거보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거여가지고 그때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뭐가 늘어나요. 옷도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집기 같은 것도 늘어나고 뭔가 전자기기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요. 아니,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뭐 그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 붙듯이 점점 이게 늘어나고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제 느낌상 정리를 한번 해서 버릴 건 버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듭니다. 비우는 삶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누렸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 여기다 두면 언젠가는 쓸 것 같고 특히 옷 같은 거 많으시죠? 저도 가끔 옷장을 열어보는데 뭐 3년 동안 안 입은 옷도 있어요. 근데 왠지 언젠가는 이 옷을 입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좀 간소하게 정말 필요로 하는 물건들만 잘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점점 뭐 물건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계속 뭔가 이 골동품도 아닌데 모으는 습관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이 냉동실이에요.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은 좀 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어, 이상하게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들어가기만 하죠?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냉동실 문을 열면 너무 꽉 차 있어서 일단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뒤지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세상에 이게 몇 년 전에 있던 거야? 참 어떤 분이 그 냉동실의 애칭을 블랙홀이라고 정해 주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너무 찰떡이지 않아요? 뭐가 빨아들이기만 하고 나오질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참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금 그 비우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느낍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자 주시고, 문자가 아니죠. 메일 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깔끔해요. 마치 모델하우스의 새 집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이런 집에서 살면 매일매일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음,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정말 제일 편한 공간이잖아요. 뭐, 좀 꾸미지 않아도, 차려입지 않아도, 내 맘대로 여기에 누웠다가 저기에 누웠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집만큼은 정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딱 부합되는 사진이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뿌듯하시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채우지 마시고 비우는 삶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잠들기 전 마지막 한 장, 굿나잇 페이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가오는 한 주가 좀 바쁠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는 거 참 좋죠. 특히나 바쁘지 않았던 때가 많았던 저에게는 뭔가 단비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또 사실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몸이 못 따라주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무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럴 때는 내 몸이 한 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약간 동화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탁 해결해주는 뭔가 슈퍼맨,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렸을 때는 정말 그런 슈퍼맨, 뭐 배트맨, 그런 영웅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어린 생각을 순수하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요. 오히려 영웅들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영웅이죠. 그리고 우리 의료진 여러분, 정말 영웅이죠. 그리고 소소하게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들도 참 많아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느릿느릿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다른 차들이 혹시라도 어르신을 해할 수 있어서 어떤 차가 먼저 길을 막아놓고 그분이 이동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신 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극박한 상황에서도 그럴 때일수록 뭔가 뭉치는 우리의 민족성이 있잖아요. 너도 나도 발벗고 뛰어드는 그 이야기들. 영웅들은 내 주변 곳곳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무슨 맨들, 그쵸? 슈퍼 히어로들. 누구든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어른이 돼서야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일단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책임감 있게 일을 끝내는 모습, 그리고 선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게 다 슈퍼 히어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한 주 좀 특별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네. 누구에게도 미루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해내는 순간 당신은 영웅입니다. 뭐 영웅이 별거 있나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 좀 선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선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영웅이 아닐까 싶어요. 늘 응원할게요. 힘들 때 지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걷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슈퍼 히어로잖아요. 자,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굿나잇 페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보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한 장 굿나잇 페이지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